자, 우리 테마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데요. 여기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어떤 내용을 마지막까지 체크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번 테마에서 우리 용어 정의 한번 나왔었죠. 중요한 것이 여기서 또 나온다는 거죠. 용어 정의에서 나오고 이쪽 파트에서 또 이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한 번 더 나왔죠. 절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입니다. 그렇죠? 방제시설. 왜 하천이 방제시설인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서 홍수를 예방하죠.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 그 다음에 홍수가 났었을 때 물을 순간적으로 가둬놔가지고 피해를 예방하는 게 유수지죠. 보건위생시설, 제목은 멋지지만 종류는 다 죽는 거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거 중요하죠. 환경기초시설은 최근에 또 개정됐다고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자, 요거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요. 절대 방제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고요. 이게 신설돼서 추가된 거 알아두셔야 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겠어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는요. 궤도가 뭐예요?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전기 공급 설비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의 광역시설, 자, 도로가 서울에 뺑뺑 돈다.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옆에 구리시로 넘어갔다. 광역시설이죠.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자, KTX,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철도시설 공단 있죠.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절대 우리 원래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오지만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오지 않는 유일한 법조문이 바로 여기죠. 절대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10년 내에 학교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돼인 토지 소유자는 차라리 내 땅 사가라. 원칙적인 매수 임무자 6명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입니다. 가로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실시 계획 인가가 있으면은요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10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10년 내 사업이 착수한 것으로 봐서 매수 청구를 못하고 지목이 돼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이 나왔죠 시험에요. 근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6명 시장 군수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실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죠. 원칙은 매수 대금 현금으로 지급이지만 우리 현금 대신에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가 뭐 LH공사다 그러면은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자,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네. 현찰 대신에 채권을 원한다. 그럼 원하는 대로 그냥 토지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자,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지급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일은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요, 공시법을 준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매수 청구를 했지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효력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된다. 시험 현재 매년 나오고 있죠. 20년 다음 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나오는데요.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 고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해당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자,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 자, 여기 또 밑줄 칠게 나오죠.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바로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우리가 민자 유치 사업 있죠? 이런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자 시행자, 민간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은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인가를 받지 않는다. 자, 이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곳으로 본다. 그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업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주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이 뒷문장이죠.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종합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까지 같이 정리하셨습니다.